교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 동아출판입니다. 동아출판 교과서는요. 저희 작년 교과 내용학 교재로는 2번으로 알파벳 2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은 제가 중학교 교과서를 쭉 넘기면서 본 교과서로는 아마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불행히도 이 강의가 벌써 절반을 꼴딱 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겹치는 악곡들이 많아져서 지금 오늘 보여드릴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과서 자체로는 굉장히 탄탄하고 짜임새가 있어서 한번 그냥 한 권 정도 이렇게 넘기시면서 중학교 교과서 보시고 싶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을 정도의 교과서였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곡들마다 앞쪽에 이런 것들이 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를테면 이쪽에 음악책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 감성 역량 쪽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창의 융합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통, 그리고 공동체, 정보처리,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약간 스케줄러 같이 생겼고요. 정보처리는 컴퓨터 화면처럼 생겼고, 공동체는 지구촌 모양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음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페이지들마다 저희가 이 곡이 어떤 역량과 관련되어 있을까를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교과서는 선생님들께 상당히 쉽게 시그널이 잘 되어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이 곡에 접근하고 계시구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악곡은 즐거운 여행자입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냥 여행자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악곡이고요. 목가춤마디의 형태를 좀 본다든가 C메이저 악곡으로 리듬 치기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악곡으로는 상당히 재밌는 악곡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가춤마디가 그냥 4분음표 목가춤마디가 아니라 8분음표 목가춤마디예요. 그래서 리듬 치기 해볼 만한 그런 형태의 악곡이기도 하고요. 특히 후렴구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이내믹 살리는 연습하기에도 아주 재밌는 악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보신 악곡일 텐데 이런 악곡이 하나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를 악곡입니다. 보리울의 여름이라고 지금 제목이 붙어 있고요. 보리울의 여름 아니라 아이들의 합창이라는 이름으로도 제목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영화 보리울의 여름에 수록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악곡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요. 앞에 곡의 목가춤마디하고는 좀 다르게 요거는 강박의 쉼표가 나와서 두 번째 박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액센트가 두 번째 박에 오게 될 악곡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 이 악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성 역량과 정보처리, 자기관리, 정보처리가 아니라 소통, 그 다음에 자기관리 역량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기관리가 도대체 이거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신다면 합창하는 악곡들은 학생들하고 서로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친구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차원의 활동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관리 역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자기관리 역량이 들어간 이유라고 한다면 모든 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많이 들어보신 노래일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27페이지 좀 보시죠. 27페이지는 그동안 선생님들께 이어도사나라는 이름으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어도사나, 해녀 노젓는 소리,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잠녀라고 나왔는데 잠녀는 잠수하시는 여자분들이라는 뜻으로 해서요. 잠녀 노래 이렇게도 이름이 붙여진 대표적인 제주도 민요입니다.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을 맞추어서 이어도사나라는 제목으로 붙어있는 가사가 붙여져 있는 악곡을 좀 보고 계시고요. 이미 이어도사나로 이름을 한번 해서 보여드렸는데 교과서 따라서도 이렇게 제목이 좀 다르다라는 차원? 뭐 그거 외에는 또 드릴 말씀 별로 없는 악곡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에서는 선생님들 거의 처음 보시는 곡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네, 정말로 처음 보시는 곡이 없어서 좀 껑충 뛰어넘어가서 6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국 민요 이야기할 적에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교과서를 붙여도 겹치는 곡이 있을 정도인데요. 드린 이후 영어 가사 있고 미국 민요라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2부 합창곡으로 주었고 카우보이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당히 유명한 미국 민요이니까 확인이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서는 8분의 6박자 지휘도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템포가 느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갖고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곡이 하나 보실 만한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로는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징글벨락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징글벨이라고 하는 곡이 워낙 무슨 곡이니까 캐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글벨락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으로 겨울에 많이 연주되는 악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요 선생님들 이 곡 앞에 맞은편 페이지에 그 아까 보셨던 그 겨울왕국에서 눈사람 만들래 하는 노래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악곡을 지금 겨울과 관련된 겨울을 담은 노래 해갖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징글벨락 정도는 잠깐 앞에 부분만 들어보시면 크리스마스 때 캐롤로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그냥 금방 알아보실 만한 악곡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9페이지 아래쪽으로는 소란부시라고 하는 일본 민요 실려 있습니다. 소란부시는 그물을 잡아당길 때 하는 노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본에서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겹치기 시작을 하죠. 위에는 모리와 나오고 아래는 소란부시 나오고 뭐 요 정도. 그래서 민요가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혹시 강의가 지난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라고 해서 사라라고도 쓰고 사사라라고도 쓰고 앙 블락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곡이요. 티니클링이라고 하는 춤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곡이 바로 이 교과서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잠보 같은 노래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페이지 82페이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보실 민요는 옹해야입니다. 옹해야는 다른 이름으로 보리타작 소리, 보리타작 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악곡입니다. 이 보리타작 노래에는요. 보리타작을 할 때 도리깨질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깨가 뭔지 아시죠? 막대기처럼 생겨서 뒤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약간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휘둘러서 보리를 털면 나달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게 그게 타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작을 할 때 쓰다 보니까 도리깨질을 빨리빨리 하겠죠. 한쪽에서 탁 치면 또 다른 쪽에서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이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부르던 노래라서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단몰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휘몰이라고 부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몰이하고 휘몰이가 특히 민요의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은 좋겠고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보실 악보가 있는데요. 105페이지 해금산조입니다. 해금 특강을 보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연주하는 것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교과서에서 일단 해금산조 설명하면서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책들마다 산조는 산조 형식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성천 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산조는 산조 형식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시고 아니다 그냥 한 배에 따른 형식이면 된다. 왜냐하면 진양에서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가면서 점차로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해금산조는요, 지영이류고요. 실제로 지영이류가 가장 어찌 보면 대표적인 해금산조 약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약보를 교과서 몇 군데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지금 출처 찾으시면은 좀 길게 나와 있을 거고요. 해금으로 연주하는 이 해금산조는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중중모리하고 잦은모리 사이에 국거리 장단이 끼어 있기도 해요. 근데 악보가 국거리하고 잦은모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실제로 연주를 하면 템포 차이가 상당히 나서 금방 알아듣는데 악보가 되게 비슷해서 이 교과서에서는 지금 국거리 장단 악보가 실려있지 않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좀 뛰어가서요. 112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12페이지에 천년만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년만세는 조선 후기 풍류방에서 선비들이 즐기던 음악으로 라고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조선 후기 음악일 경우에는 풍류 음악 자체가 원래 조선 후기 음악이니까요. 그래서 조선 후기 음악으로 나오고 있고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쪼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할 때 부르는 이름이다 라고 나온 것도 뭐 새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천년만세는요. 줄풍류 편성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 거문고, 새피리가 연주가 되고 있고 대금, 해금, 장구는 원래도 끼고 양금하고 단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악곡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선생님들 천년만세가 영산회상이 앞에 있고 영산회상 9곡 플러스 천년만세가 만약에 연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진회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회상이라고 연주가 되는 악곡이기도 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는 단원도라고 해서 또 김홍도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하고 연결해서 보실 게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도 앞에 금성출판 강의에서는 포의풍류도라고 하는 게 같이 나왔었고요. 그 그림에서도 당비파가 나와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거문고 같지요? 가야금인지 거문고인지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악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풍류 관련된 그림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세왕의 작품인 현정승집도라고 되어 있는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연주하는 사람은 없지만 악기가 있고 양반들이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풍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계명가락도들이는 대부분 무슨 장단으로 반주하는지 기억하세요? 타령장단 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악보가 지금 선생님들 보시기에 약간 불편해 보이실 수 있을 텐데 8분의 12박자로 하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모든 음표들을 절반으로 줄여서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절반으로. 즉 얘는 4분 음표로 4분 음표는 8분 음표로 절반씩 딱딱 줄여서 악보를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황중임 황중중 이렇게 나오는 악보로 많이 보셨을 거고요. 계명가락 도들이기 때문에요. 계명가락 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미는 원래 좀 떠는 경향이 있고요. 시는 퇴성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첫 두 장단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중임 삼음으로 이루어진 정확한 계면의 가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높은 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태를 설명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뭐 장사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변조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음에 보고 계시는 악곡은 양청도들입니다. 양청도들이의 거문고 가락이라는 거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양청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양청도들이 들으시면 이 가락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위에 빰빰빰빰빰 하고 나오는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멜로디로 들리는 가락들이 있고요. 이거는 거문고가 아래서 연주를 하는 뚱땅 뚱땅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들리는 가락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청이라는 말이
검은고에서 두 개의 현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죠. 두 개의 현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고 그 양청 중에 한 현은 문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미플랫들은 전부 문현이어서 검은고를 치고 어떤 음을 치고 검은고를 치고 어떤 음을 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현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현이 지금 쭉 깔리고 다른 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청도드리는 웃도드리를 변형시킨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웃도드리에서 나왔던 음들을 하나씩 뽑아서 문현 하나 치고 웃도드리의 음을 하나 가지고 오고 문현 하나 치고 웃도드리의 음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악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청도드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검은고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음악을 들었을 적에는 윗선율이 더 많이 들리도록 되어 있죠. 두 선율을 다 좀 기억하셔야 될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실 이 교과서의 마지막 곡입니다. 새로 보실 곡이 많지 않아서요. 원일 선생님이 작곡하신 신뱃놀이라는 창작 국악곡입니다. 교과서를 다 합쳐서 창작 국악곡 중에 황병기 선생님 곡 빼고 이만큼 많이 나오는 곡이 있을까? 그래서 물론 뭐 제주의 왕자 뭐 이런 악곡들, 예, 그 양방원 선생님의 곡 뭐 이런 것들 많기는 한데요. 지금 그 못지않게 많은 곡이에요. 원희애 선생님의 신뱃놀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선생님들 지금 악곡의 국악 관현악 편성에다가 타악기 굉장히 다양하고 라고 하는데 타악기가요. 서양식 타악기들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귀로라고 해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를 북북 긁어서 소리내는 악기, 비 오는 거 흉내내는 소리 나는 레인스틱, 카우벨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소들한테 달아줬던 목장에서 달아줬던 그 종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만든 악기들이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전자악기까지 사용이 되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요거 두 개는 열심히 외우셔야 될 악곡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바로 나오죠. 빰빰빰빰빰빰빰 많이 들어보신 경기도 민요 뱃노래 경기도 민요라고도 하고 강원도 민요라고도 하고 해안 민요라고도 부르는 뱃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뱃노래가요. 그 지금 악보에도 나오고 있는데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따라란 하고 떨어져서 강원도 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 노래를 유명하게 만드신 분들이 경기도 명창들에서 경기도 민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해안선 따라서 다 있다 그래서 해안 민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널리 알려진 뱃노래의 멜로디가 3악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로디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 3악장은 뭐 외우지 않으셔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2악장 악보는 좀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창작 국악곡 중에 하나인 신뱃놀이라는 원인 선생님 작품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그닥 많지 않았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하는 중학교 교과서 동아출판은 1 교과서는 이 정도 먼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저희 2 교과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출판 중학교 2 교과서 첫 번째 보실 페이지는 14페이지에 있는 김대현 작곡의 자장가입니다. 상당히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우리 한국 가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앞에 부분만 잠깐 흐밍을 해보셔도 바로 이 곡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이 곡은 2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고요. 두 개의 절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12마디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12마디짜리 악곡, 즉 악구가 3개인 형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도막, 두도막, 세도막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냥 작은 세도막 이런 말을 만들어서 썼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은 좀 교과서에서 많이 안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만 우리 가곡들, 초기 가곡들 중에서는 뭐 세모시 옥색치마하는 그네 같은 곡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12마디짜리 그러니까 작은 4개, 3개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돌이표 나온 정도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어서 그렇게 어려울 이야기는 아니고 선생님들 뭐 처음 보는 악곡 정도로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I have a dream은 밑에 설명 나오고 있어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바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때 정말 스웨덴을 대표했던 대중음악 가수들인데요. 얼마나 대단했느냐라고 하면 스웨덴에 볼본가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을 텐데 볼보사를 찜쪄먹을 정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볼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게 요즘처럼 뭐 팝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뭐 가볍게 볼보 정도는 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 그 정도 인기였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설을 만든 남녀 혼성 그룹입니다. 이 아바라고 부르는 이 그룹은 어쨌든 두 명씩 부부였는데요. 부부들 사이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멤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해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유명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맘마미아여갖고 그 맘마미아라는 노래가 제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노래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 영화가 선생님들께서 지금 벌써 2편인가 보셨을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 되었습니다. 원래 맘마미아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아바가 불렀던 노래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줄거리를 꿰어가지고 다시 만들게 된 것이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노래를 모아가지고 만든 뮤지컬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들었던 음악, 알고 있었던 음악이 묶여가지고 새로운 줄거리를 갖게 되는 게 약간 본인의 추억을 어떻게 망가뜨린다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요즘 뮤지컬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맘마미아에 등장을 하기도 하는 악곡이고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다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뭐 말하는 대로부터 시작해서 다 해보신 악곡들이 또 한참 나오고 연가, 월칙 마틸다 같은 악곡들 그리고 라쿠카라차 같은 악곡들이 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신 곡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브라질 민요 발라이오라는 곡인데요. 전체 2015 악곡들 다 합쳐서 이 교과서가 유일하게 실려있는 악곡입니다. 이 교과서에만 있는 브라질의 민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라이오는 원래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구니를 들고 펄럭거리는 치마를 입고 추는 춤과 관련되어 있는 춤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유일한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민요 언덕 위의 집 하나 오늘 소개드렸는데요. 하나 더 있네요. 나는 철도를 놓았네 라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요이고요. 선생님들 잠깐만 불러보시면 이거 빰빠밤빰빰빰빰 많이 들어본 그 곡이라고 하시면서 금방 알아보실 수 있어요. 서부 개척시대 철도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불려서 알려지기 시작한 노래이고 텍사스주에서는 응원가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붓점 붙여서 되게 씩씩하고
재밌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은 땅에 철도를 놓는 게 워낙 큰일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많이 필요했고 막 죄수들도 끌려가서 일하고 뭐 이랬던 과거가 있는데 그때 불리기 시작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라이오하고 이 곡은요, 이 교과서 아니면 못 보실 곡이에요 또. 그래서 유일하게 실려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지가 되어라는 악곡 잠깐 좀 보여드리는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예, 그냥 시험에 안 나올 곡이고요. 기타 관련돼서 코드 때문에 나왔다라는 정도? 뭐 그 정도 그냥 한번 그래? 그리고서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저랑 얘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악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 내용학 교재 출처는 이렇습니다. 교과서 여기저기에 한 번씩은 다 실려 있다시피 하고요. 이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임용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11월 때쯤 되면 한번 혹시 뭐 추가된 곡이 있나 추가된 음악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에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요. 음악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음악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매사냥 같은 것도, 매사냥이 뭔지 이렇게 두꺼운 장갑, 가죽 장갑 끼고 손가락에다 매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독수리 같이 생긴 매요. 예, 그 올려놓고 어디에 휙 날려가지고 저기 사냥해서 가져오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등재된 것 중에 음악과 관련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림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종묘제래,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이렇게 나온 것들 보시고요. 남사당도 이미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아리랑, 그리고 위쪽으로 농악. 풍물이 아니라 농악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농악까지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들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놓친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농악이라든가 처용무 같은 게 좀 빠진 교과서들도 있을 거예요. 처용무하고 농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그 가곡도 들어갔네요 라고 하시면 가곡도 들어갔고 판소리 들어갔는데 가곡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영산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구조화 시키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범패, 판소리, 가곡 3대 성악곡이거든요. 범패, 판소리, 가곡 3대 성악곡이어서 범패가 영산제의 이름으로 판소리와 가곡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별 아리랑이 모두 다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도 점수를 받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리랑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그 외에 남사당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은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문화재청에 들어가면은 업데이트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2014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히 뭐 더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1월쯤에 한번 마지막으로 더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를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저랑 확인하실 페이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했던 거니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대중음악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키요에라고 하는 우키요에는 화풍? 그림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키요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가? 호쿠사이라고 하는 화가가 일본에는 이 호쿠사이 기념관 박물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미술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예요. 굉장히 다작을 했던 그러니까
우키요에 자체가 그렇게 고급 예술도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린 거의 민화에 가까운데 이러면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까요? 하여튼 좀 민화에 가까운 그림이고요. 막 그 어마어마한 문인화 같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림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서 드뷔시의 바다라고 하는 교양시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제목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처음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클림트라는 화가 아시죠? 그래서 클림트의 온 세상에 보내는 입맞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온 세상에 보내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림트 그림은 원래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이 합창단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보내는 입맞춤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제 너무 많이 보셔서 뭐 아무렇지도 않으실 그림 칸딘스키의 인상 3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칸딘스키 하면 우리가 슌베르크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슌베르크의 친구고 해서 많이 보신 표현주의 화가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지무지 오래된 노래 하나 보시죠. 68페이지입니다. 나훈영 선생님의 아 가을인가 라는 곡입니다. 나훈영 선생님은 이제 76, 7세 되셨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의 교수님이셨다고 하니까 정말 한국음악, 창작음악 거의 초기에 활동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사도 참 재미없이 아 가을인가 가을인가가 계속 나오고 둥근 달이 고요히 하면서 나오는 아주 단순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두도막 형식의 가곡입니다. 근데 그냥 초창기 우리나라 가곡 정도로 해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많이 실려있는 악곡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교과서 70페이지 좀 잠깐 보시죠. 교과서 70페이지에 베르너의 들장미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 70페이지 교과 내용학 출처 보여드립니다. 베르너의 들장미. 웬아이가 보았네 드레핀 장미화라고 해서 저희 이 노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워낙 간단하고 해서 실기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보고 계시죠? 이 시를 누가 썼다고요? 위에 지금 적혀 있거든요. 괴테가 썼습니다. 괴테가 썼고요. 그래서 괴테가 쓴 이 시를 가지고 베르너라는 작곡가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들장미라는 곡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독특하게도 슈베르트의 들장미가 아니라 슈베르트는 월계꽃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요 명랑한 멜로디가 방긋 웃는 월계꽃 한 송이 피었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번안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곡이 자 아인 크납 아인 하고 나오는 이 가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괴테하고 같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는 웬아이가 보았네라는 가사로 바꿔 넣으면 더 원뜻에 맞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노랫말인데 다른 가락에 붙어졌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이 두 곡은요. 이 두 곡은 서울에서 수업 실연을 할 때 나왔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업 실연을 할 때 같은 가사를 가지고 다른 멜로디로 노래 부르는 것. 이거와 달리 시조는요. 같은 멜로디에 다른 가사가 노래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수업 시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두 곡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이럴 때 좀 소용이 되죠.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 실현을 하거나 하실 때 교과서에 이런 악곡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 될 테니까요. 자, 78페이지 좀 가보시겠습니다. 78페이지 출처 드렸고요. 제목은 굿모닝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예. 뮤지컬 헤어스프레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너무 주제가 많아서 약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약간 산만하다고 느꼈는데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갑자기 젠더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인종차별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뮤지컬인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뮤지컬인데요. 갈등 구조가 좀 뜬금없을 정도로 산만스러운 그런 그 뮤지컬이기는 했습니다. 헤어스프레이에서 앞에 아주 도입부쯤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입니다.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들. 왜냐하면 이 앞에 오오오 하고 나오는 부분을 하도 그 가수들이 액센트를 제대로 줘서 불러가지고요. 이 곡은 이 부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거의 무슨 그 가수의 성공 여부를 약간 판별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굿모닝 볼티모어가 이 교과서에 나왔고요. 지금 수업은 안 합니다만 기억하실 뭐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하는 노래들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싱싱싱이라고 하는 스윙 악곡들 나오고 수고했어 오늘도 같은 노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악곡들 나오고요. 조금 덜 보실 악곡이 내일이 아름답도록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출발과 관련된 노래,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노래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한번 흥행해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악곡이고 이 교과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악곡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109페이지로요. 109페이지. 이것도 별로 새롭지 않은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은 G 마이너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시는 대로 이 악곡은 G 마이너의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경향, 무슨 감정 과다의 경향 등등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마이너 조성으로 1악장이 시작되는 교향곡은 그리 많지 않아서 25번하고 40번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40번에 악곡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악장 빠르고 2악장 느리고 이 느린 악장도 굉장히 유명한 악곡인데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건 3악장이에요. 빰빰빰 따라라람 빰빰빰 해갖고요. 이 곡은 기출입니다. 이 곡은 기출이고요. 되게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악곡이기는 한데 얘가 지금 교과서에는 미뉴에트 형식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미뉴에트 형식보다는 겹새도막 형식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겹새도막은 복합 3부분하고 같은 뜻이니까 그냥 겹새도막 혹은 복합 3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뉴엣 나오고 트리오 나오고 다시 미뉴엣으로 되어 있고 미뉴엣도 형식을 뭐 2부분이나 3부분 갖고 있고 트리오도 가지고 있고 다시 미뉴엣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악장도 무척 빠르고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악장은 소나타 형식인데 좀 느린 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3박자의 미뉴엣 형태를 가지고 있는 3악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거의 아시는 곡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아출판 교과서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조금 좀 부담이 줄어드실 것 같은데요. 예. 다시 고등학교 교과서로 돌아가면 또 하실 게 좀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동아출판의 중학교 교과서 1, 2 연이어서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